이런 멘트가 나오면, 그리고 여기서 인제 제가 홍상훈 경제쇼를 볼 때 되게 저는 굉장히 불편해요. 왜 90%를 사실 근거로 이야기하겠죠, 기자니까. 10%의 의견을 내는데 그 10%의 의견은 자, 여러분 국민을 위해, 서민을 위해, 예, 조국을 위해, 사회 정의를 위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그 알리는 신의가 더 밉다고. 저거는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국가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게 비판을 하기 위한, 그리고 비판하는 데 있어 자기들은 정의롭다, 이런 관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제가 뭐 저 한 사람 음 그렇다고 해서 뭐 그분들이 바뀐다? 아니에요. 바뀝니다. 예. 안 바뀌어요. 그냥 새로운 시대에, 그죠? 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젊은이들로 우리나라의 분위기를 바꿔 나가야 되는 거지. 그들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을 했고 무엇이 문제인지, 예, 그러한 성찰 없어요. 그런 거 생기는 사람도 없고. 예, 안녕하세요. 2024년 8월 1일 정한영 따라서 경매장 가는 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덥고 습하고 열대야에, 아이고야, 참 선풍기가 고장이 났어요. 자, 오늘 경매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제가 좀 깜짝 뭔가 이상하게 보여서, 예,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 중앙 이게 경매에 120명 참가 인원, 서울 남부에 200명, 인천에 100명, 인천 부천에 100명, 부산 본원에 105명, 창원에 100명, 창원 마산에 없어요. 없지는 않았겠죠. 예. 뭐가 있으려나? 그래서 아니 갑자기 서울 남부법원에 경매장에 사람이, 아이씨 마우스 좀, 200명이나 몰려갔다?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이 방송 키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뭔가 핫한 물건이 나왔다, 사람들이 많이 몰릴 만한 물건이 나왔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봤어요. 그런데 아닌 것 같아. 예, 그래서 일단 제목 이렇게 뽑았습니다. 제목 이렇게 뽑고, 음, 보죠. 한 명, 8명, 그럼 9명이죠? 10명, 15명, 19명, 20명, 30명, 38, 39, 41. 41에 우리 11 더하면 뭐예요? 55. 그죠? 예, 맞죠? 56, 57, 64, 66, 72, 예, 이렇게 79, 80, 81, 82, 83, 85, 91, 97, 98, 98명에다 11명 더하면 뭐예요? 109, 111, 113, 116, 117, 118, 121, 127명. 피용차까지 해서 127명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는 200명이라 썼어요. 이거는 뭐 그냥 날도 더운데 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하나 먹자, 뭐 이런 생각으로 빨리 쓰고, 담당하는 직원이, 예, 일을 맞췄을 수도 있죠. 제가 어제 그 기사에 대해서, 어제 방송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걸 얘기를 했었죠. 소위 말해 로또, 우리 뭐 로또 당첨이다, 뭐 500만 명이 몰려갔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방금 전에도 아까 어, 로또 청약, 어, 아, 로또 청약이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언론들이 이야기했고, 우리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라는 분은 500만 명이 몰렸다, 그런 이야기하면서 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경매는 뭐 더운데 뭘 경매하시. 아, 더워요.
여름에 진짜 아우 기다리려면 짜증나죠. 예, 경기장 가서 기다리려면 긴장도 되고 짜증도 나고. 네. 여름에는 확실히 사람들이 덜 갑니다. 그리고 물건도 확실히 좀 예, 덜 나오는 것 같고. 그런 이제 경매기에서 일정을 아무래도 이제 그 직원들 서로 휴가 일정도 있고 뭐 이러니까 땅이 밀고 땡기면서 양 조절을 하죠. 그거는 뭐 의례적인 거고. 지금 이제 참가 인원은 뭐 서울 남부나 서울 중앙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생각 없이 200명이라고 쓴 것 같아요. 우리 경매장에 200명이 있었다 또 이러면 또 할 말이 없지 뭐. 근데 그거는 뭐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튜브 채널 되면서 언론 되면서 청문회 보면 저도 알겠지만 말에 대한 책임, 말장난 좀 심해졌고 그리고 그 돈에 대해서 너무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어그로 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습관이에요, 습관. 사람들의 습관.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을 내 친구가 부자인데 돈이 얼마나 있대.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할 때 진짜 그 친구의 재정 상태를 알고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지가 보기에 뭐 대충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돈 많은 친구를 내가 안다라고 떠들면 마치 자기도 좀 올라가는 것처럼. 예, 이렇게 참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쪽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숨 쉬는 거 빼고는 그냥 말하는 것 자체가 영업용이고 불하다. 특히 돈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부동산 업계에서 뭐 이거 시세가 얼마다, 뭐 어디 얼마에 팔렸다, 뭐가 얼마라더라. 나름대로 뭐 대충의 근거 자료들은 갖다 붙이지만 우리가 팩트 확인해 보면 사실과 다르다. 항상 좀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숨만 쉬는 거 빼고는 잘 불하다. 제가 이 홍사원의 경제쇼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분 나름대로의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좌파라고 하는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그 사회 비판적이고 거기에 관련된 기사를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또 나름대로의 기자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거라든지 뭐 진행하는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참 매력적으로 보여요. 네, 뭐 그 가벼워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똥은 그죠? 똥은 아예 안 먹어요. 사람들이 냄새부터가 형태가 그죠? 똥은 아예 안 먹습니다. 똥에다가 독약을 타면은 뭐 요즘은 뭐 개들도 똥을 안 먹으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뭐 개들은 똥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좀 심한 얘기로 시골에 이렇게 화장실이 없으니까 또 저는 학교 가는 거리가 6km였어요. 6km 말이 6km지. 거의 뭐 다들 옛날에 걸어 다녔던 분들도 우리가 당시에 그 분교들이 많았기 때문에 4km 안에 거의 학교가 있어요. 특별한 케이스 빼고는 저희 동네처럼 6km였기 때문에 가다가 아침 먹고 가다 보면 꼭 학교 가기 전에 배가 아파. 근데 뭐 그 당시에는 휴지가 어딨어. 진짜 종이가 없었던 시절이니까. 그죠? 진짜 종이가 없었죠. 힘들었어요. 진짜 딱지 하나 만들려고 그래도 종이가 없어서 진짜. 사회부 사회과 부동가? 그런 거 지리책 찢어가지고 빳빳한 찢어가지고 만들던 그런 시절이니까. 그러면 풀밭에 이렇게 가다가 이제 풀밭에 적당한 데 가서 일을 보면 설사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일찍. 근데 진짜 개들이 와서 먹어요. 근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똥이 문제가 아니고 상한 된장이 문제예요.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그 속에 있잖아요. 물론 상한 된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기를 가지고 만든 건 아니에요. 그죠? 아기도 없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멀쩡해 보이는 걸 먹고 탈이 나는 거지. 우리가 냄새가 지독하고 아예 상했거나 아예 그건 똥이야, 쓰레기야 그러면 아예 안 쳐다보죠. 내가 이제 국진당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거의 똥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똥에 대해서는. 제가 자꾸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해서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한 된장이 우리들한테 고통을 줄 수 있다. 예? 문재인 정부 때도 우린 걸 봤어요. 느꼈고. 그래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500만 명이 청약하지도 않았어. 청약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나온 거 기사 봤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공인중개사들만 가서 청약했다. 그렇게 해서 보면 돼요. 근데 이게 왜 지금 어떤 중요한 이야기냐면 자 이렇게 떠들었는데도 사람들이 안 갔어. 청약하러. 왜? 어 공감생신 이게 나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당장 눈앞에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투자니 뭐 어쩌니 뭐 수익률이 어쩌니 이런 거에 지금 사람들이 안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위메프 사태가 생겼는데 제가 한 달 전, 두 달 전 요때 어 봤어요. 이렇게 인제 뭐 필요한 온라인에서 인제 농자재 좀 사려고. 그런데 와 뭐 무리한 가격으로 제시를 하는데 인제 뭘 느꼈냐면 가격 차이는 뭐 그 크게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차이라는 게 있는데 광고가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까 구글을 검색했을 때 쿠팡보다 위메프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광고가. 뭐 이 업체가 도대체 뭔가 프로모션을 한다고 뭐 회원들 유치한다고 이 지랄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구매를 안 했던 이유가 이런 관점이었어요. '이거는 비정상이다. 지금 여기서 제시하는 가격이나 이런 내용이 비정상이다. 비정상이면 설사 뭐 사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이 싼 거 사면 좋죠. 그런데 뭔가 속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고는 이 가격에 한다라는 거는 판매자 입장에서 이거는 좀 불가능하다. 예 그렇게 봤는데 자 이렇게 시세 차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안 갔어요, 떠든 거에 비해. 그런데도 뭐예요? 지금 이 이광수 씨도 뭐냐면 500만 명이래. 청약 통장에 500만 명이 몰렸대. 청약 통장이 몇 갠데 전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4 사람 중에 1 사람은 다 이걸 했다라는 거예요. 청약 통장 가지고 있으면서도 집을 당첨됐다고 해도 못 사는 사람이 태반이고 청약 통장 가지고 있어도 신용대출 안 되는 사람 태반이고 예? 일가구 당장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청약 통장은 있어요. 자녀들이나 혹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뭐 같은 세대인데 청약할 수도 없고 500만 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야. 이렇게 툭 던지면 예? 그죠? 여기서는 뭐 이렇게 인제 누군가가 쪼끔씩 구라를 치기 시작해요. 그럼 그 구라를 갖다가 다들 상상력을 더해서 인제 얹어서 인제 부풀리기를 해. 처음부터 구라를 치면 이 근거가 없으니까 약간씩 약간씩 그 구라를 치는 거죠. 이걸 갖다 누가 이용하겠냐고 이거를. 예? 이런 멘트가 나오면. 그리고 여기서 인제 제가 홍상훈 경제쇼를 볼 때 되게 저는 굉장히 불편해요. 왜 90%를 사실 근거로 이야기하겠죠, 기자니까. 10%의 의견을 내는데 그 10%의 의견은 자 여러분 국민을 위하여 서민을 위해 조국을 위해 사회 정의를 위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그 알리는 신우이가 더 밉다고 저거는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국가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게 비판을 하기 위한 그리고 비판하는 데 있어 자기들은 정의롭다. 이런 관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제가 뭐 저 한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 우리 좌파 진영이라고 하는 민주 진영이라는 곳에 아주 팽배해 있어요. 어제도 뭐 운동권 선배님하고 얘기하다가 "아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고." 또 싸우겠다고 하고 말았는데 왜 이들이 80 년대 학번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예. 다시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음 그렇다고 해서 뭐 그분들이 바뀐다? 아니에요. 바뀝니다. 예. 안 바뀌어요. 그냥 새로운 시대에 그죠? 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젊은이들로 우리나라의 분위기를 바꿔 나가야 되는 거지 그들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을 했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러한 성찰 없어요. 그런 거 생기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동산 관련한 내용이나 기사나 뭐 이런 거 보면서 특히 누가 전문가라고 떠들면서 그리고 또 제가 특히 많이 싸우는 게 뭐냐면 "어디가 얼마에 거래가 됐다고 하는데 왜 너는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 내막은. 그래서 그리고 인제 분양가가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오늘도 이광수 씨가 그런 얘기를 오늘이 아니라 이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여러분들 분양가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양가가 떨어지는 근거로 아까 제가 보니까 어 그 아까 도표를 보여주던데 예. 공사비 현황
자, 요거 한번 봅시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공사비가 450만 원에서 810만 원 이렇게 뛰었어요, 공사비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은 아니 분양가는 400만 원 뛰었는데 왜 판매가는 2천만 원이 올라간 거야? 평당 뭐 1천만 원이 올라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닭이 닭 한 마리가 3,000원 하다가 5,000원이 되면 치킨집에서 13,000원 하다가 15,000원 받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물건이라는 게 원가 자체에서 두 배로 뛰잖아요. 그럼 판매가도 두 배로 뛸 수밖에 없는 요소가 같이 가요. 그 위험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같이 상승하기 때문에 건축을 하는 데 있어 평당 건축비가 두 배로 뛰었다라는 것은 건물 가격이 두 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인건비가 그만큼 오르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데 인건비가 오른 게 굉장히 큰 리스크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업주가 지금 현재 건설 노동자들 사고 나면 본인들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달라졌고 그리고 가장 무식한 소리는 뭐냐면 아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아파트는 금이 아니에요. 자, 2015년도에 평당 건축비가 450만 원이었는데 2024년도에 810만 원이 됐어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시멘트 값이 올라서 인건비가 올라서 뭐가 올라서 아니에요. 물론 자재값도 올랐지만 뭐예요?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2015년도에 짓던 스타일대로 그런 형태로의 아파트를 원하지 않아요. 더 좋은 형태의 아파트로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년대에 공급된 아파트하고 지금 공급된 아파트하고 같은 자재의 같은 형태의 같은 모양으로 공급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게. 예? 똑같은 모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모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똑같은 모델인 것처럼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게 만들고 이야기를 하냐고요. 예? 그렇잖아요. 절대로 분양가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분양가는 내려가지 않고 다만 뭐냐면 이제 분양가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분양가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뭐 체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금융 시스템이나 유통 시스템에서 아파트에 대한 어떤 제도 개선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 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제도가 좀 더 편한 제도가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좀 더 쉽게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아파트 분양가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니까. 내려갈 수 없다니까. 현대자동차가 포니를 200만 원대 250만 원인가 예전에 포니2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모닝도 경차 모닝도 뭐 한 1,500만 원인가요? 지금 그렇게 하나요? 아니 무슨 경차가 예전에 티고 300만 원에 나왔는데 이 개새끼들이 뭐 지금 무슨 경차가 1,500만 원 하냐.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 놈들이 있어요. 틀리잖아. 티코하고 모닝하고 성능이 완전히 틀린 차예요. 만약에 제가 고등학교 때 티코가 나왔으니까 그 당시에 저기 지금 모닝이 나왔다 그러면 얼마에 팔리겠어요? 그 정도 기술력의 그 정도의 모델이면.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소나타가 뭐 600만 원, 700만 원이었는데 아마 모닝이 나왔으면 지금 현재 모닝의 퀄리티로 나왔으면 소나타보다 비싸게 팔렸을 겁니다. 그 당시에. 예? 인건비가 아무리 낮아져도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다 바뀌었잖아요. 그죠? 같은 모델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파트에 대해서 제발 여러분들이 가격에 대해서 혼돈하고 뭔가 착각하고 어떠한 이러한 걸 갖다가 이간질하는 사람들 지금 다 뭐 대한민국에 이런 인간들밖에 없는데 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똑같은 모델로 이런 그래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모델이 아닌데 어떻게 저런 건축비를 똑같이 비교를 하냐고요. 예? 같은 걸 짓는 게 아니잖아요. 예? 달라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마곡 엠벨리 9단지 아파트 평당 원가 이익 구조 해가지고 뭐 공공에서 했는데 수익률이 33% 났대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건설회사들이 뭐니 이제 자꾸 욕을 하는데 제가 지금 이제 진짜 제대로 책으로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거를. 여기에 지금 숨어 있는 게 뭐예요? 숨어 있는 게 금융 비용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아파트 공사가 최하 아무리 빨리 진행돼도 3년입니다. 3년이면 우리가 이자 10%씩만 해도 30%예요. 3년간 금융 비용이 자체가. 근데 노가대파는 공사 현장은 금융비가 1,000대 정도 돼야 일군 업체에 진짜 우리나라 탑 클래스 되는 뭐 상위 업체들이나 돼야 지금 10%대에 8%, 7% 이자를 쓸 수 있는 거고 그 외 업체들은 거의 15%대예요. 그리고 처음에 그 시드머니가 되는 돈, 처음에 아파트를 시작할 때 되는 돈들은 이자가 25%가 아니에요. 오브이자예요, 오브이자. 연 50%. 담보 다 주고. 어? 그런 비용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아요.
비용들 자체가. 뒤에서 지금 빨대 꽂고서 빼먹는 거는 누구냐면 우리 대장동을 보면 알듯이 그 금융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인허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되어 있는 인간들 그런 사람들이 뒤에서 빨대를 꽂고 빨고 있는 거고 건설업체들은 바지예요 사실은. 근데 본인들이 바지라고 생각하지 않지. 예, 원래 뭐 그 깡패들도 보면 뒤에 물주 따로 있는데 지가 뭐 나이트클럽 사장인 거 마냥 예, 실질적으로 왜 그래야 가오가 세지. 그런 가오로 사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위메프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그 구대표 혼자서 그렇게 판을 짠 거냐? 아니에요. 그 뒤에 다 숨은 돈들이 있어요. 숨은 돈들은 안에 법적인 책임 안 지고 이자하고 예, 이익만 싹 가지고 빠져나갑니다.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이 지금 김건희 관련된 사건들 뭐 이런 거 보면서 그 실체를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예, 앞에 보이는 것들만. 예? 똘마니들 이야기들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히 시민단체라든지 진보 진영에서 뭐 30%가 남았니 40%가 남았니 건설회사가 이걸 다 먹었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이제 그 장부상 보이는 가격인 거고 뒤에 이제 백마진은 딴 놈들이 다 챙겨가는 거예요. 대체가. 그래도 이제 앞에서 돈 있는 것처럼 떠들고 다니고 폼 잡는 것들은 예, 건설회사들이죠. 예, 건설회사가 바지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하청업체인 것뿐이에요. 예, 건설회사가. 그런데 이제 뭐 좀 안다고 마치 그러니까 일반인들 상대로 뭐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자꾸 그런 얘기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분양가가 내려간다. 예, 분양가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분양가 내려가지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양가 내려가면 그때 아파트 사세요라고 하는데 건설회사들이 힘들어지면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을 낮춘다고요? 그런 어린애 같은 소리를 하면 안 되죠. 건설회사가 망하고 망할 위기가 되면 뭐예요? 뒤에 쩐주가 다른 바지를 세우죠. 그러니까 다른 업체가 또 인수하는 거예요. 법률상 세계 처리하고. 예. 이하로 안 내려간다니까요, 분양가는. 왜? 예? 아니, 그렇게 이래도 망하고, 그죠? 못 팔아도 망하고, 팔아도 손해보고 팔면 망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실수했으니까 손해보고 팔 수 있지 않냐? 아니면 이익을 줄이면 되지 않냐? 그거는 100% 건설회사가 소유했을 때예요. 실질적으로 건설회사들이 다 자본 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뒤에 이러한 프로젝트를 할 때는 다 뒤에 쩐주가 돈을 댄 거예요. 쩐주가 돈을 댔기 때문에 걔네들이 손실 보는 일을 하겠어요? 건설회사는 못 한다고요. 자기 결정이 아니라니까. 자꾸 건설회사가 어떤 탐욕에 물론 맞지. 일부는 맞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금융 마피아에 대한 이야기, 관료 마피아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빼놓고 앞에 바지들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본인들이 또 정권 잡으면 본인들도 그 시스템에서 해야 되니까. 내가 이걸 좀 알아요. 씨. 이게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거야. 예, 사회적으로 자기가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뒤에 쩐쭈 노릇하고 뒤에서 예? 그런 행위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권력이고 그런 걸 해야 뭐 능력인 거 마냥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 지금 시장은 제가 지금 아까 그 경매장 이야기를 제목을 뽑았는데 바로 이제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정확한 데이터가 아닌.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것만 보이잖아요. 참가 인원 200명. 자, 이거를 아까 같이 더하기 해서 확인해 보면 200명이 안 됐잖아. 120명밖에 안 됐는데 왜 200명이라고 썼냐고. 예? 제가 여름에 사람이 안 온다니까 경매장에. 안 와요. 여름에. 왜? 일단은 물건이 덜 잡혀. 여름에는. 예. 물건이 덜 잡히고 이 경매라는 게 내가 저게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런데 또 그중에 절반은 '아유 해 볼까 말까.'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경매장에 만약에 10 명이 간다라고 하면 거기에 꼭 해당돼서 '요번에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뭐 한 3명 정도나 되려나? 예,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아무 영혼 없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냥 진짜. 예. 그리고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확률상 반은 있지 않겠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겨울에 날 추우면 안 나간다니까. 예? 그리고 날 더우면 안 해요. 사람이 늘어지는데 은행 가기도 싫은데 가서 보증금이라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3 억짜리 지방이니까 자꾸 3 억이라고 그러는데 자 서울에 자 10 억짜리 하려면 가서 보증금 1 억을 찾아 놔야 될 거 아니에요. 1 억을 갖다 수표로 끊어서 갖다 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은행 가야 되잖아.
그런데 떨어지면 이틀 일당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틀 일당이. 내가 저 물건을 꼭 사야겠다라는 신념이 있다라면 그 이틀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야 저거 내가 생각하는 가격에 최저가에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경매에 임한다고 생각해 봐요. 할까 말까? 예. 아니 저도 예전에 그랬다니까. 생선 장사하면서 제가 인제 은행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군대 전역하고 집에 있었어요, 인제 아이들 육아 때문에. "야 저것 좀 은행 가서 좀 준비 좀 해 봐. 아니면 경매장 좀 가 봐."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애 하나 없고 애 하나 손잡고 어 자기가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군대 장교였는데 경매장 가서 신라이라는 놈 새끼 지가 하든지 그것도 뭐 만약에 자기가 이사 가고 싶은 집이면 여자들이 하죠. 근데 어디 생판 모르는 데 가서 자기도 잘 모르는 거를 하라고 하면 짜증 안 나겠어요? 안 한다니까. 그럼 내 입장에서도 '에이씨 그럼 하지 마 이번에.' 이렇게 된다니까. 예? 그래서 여름에는 경매장에 사람들이 적게 가요. 그럼 반대로 무슨 얘기예요. 여름에 나오는 물건은 내가 좀 더 낮은 가격으로 들어가서 했을 때 낙찰될 확률이 좀 더 높겠죠, 확률이. 예 개별적으로는 뭐 그건 복골복인 거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상담이라는 거를 할 때 우리 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상담하는 방법이. 예. 우리가 물건을 분석하는 방법이. 근데 아 근데 그런 게 중요해요. 예. 제일 많이 입찰한 게 25 명이네요. 오늘 경매장 가는 길에도 요거 하나는 확인하고 갑시다. 경기도 김포시 예 김포 한강로 김포네 김포. 제가 아는 분인가? 아니겠지. 예. 4억 5 천이 나왔습니다. 3억 1,500이 최저가였고요. 30% 떨어졌기 때문에. 30%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몰리죠, 사람들이. 20%가 떨어진 거와 30%가 떨어진 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4억 5천 하는 감정가가 잡혔는데 이게 3억 1,000에 나왔어요. 라고 하면 여러 사람들이 바람을 넣겠죠. 하자고. 자, 2018 년도에 그러면 4년 6년 됐으니까 뭐 나름 괜찮습니다. 괜찮고 면적도 그렇고 뭐 다른 건 무난해 보여요. 다만 이제 위치라든지 뭐 아파트 브랜드니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평수하고 가격하고 봤을 때 위치를 조금 더 라든지 뭐 세대 규모 요런 것들을 좀 더 검토해 봐야겠지만 거의 바닥까지는 왔다. 어 요즘은 '내가 아파트를 남보다 싸게 사야지.'라는 거는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요. 경매로 할 때 포인트가 뭐냐면 남들보다 아파트를 싸게 사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산 다음에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해?' 이걸 피하기 위해서 경매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 지금 정확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아마 대한민국 부동산이나 경매 방송 중에 저와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가끔 이제 제가 예전에 보면 예 따라하는 경우가 예전에 있었어요. 제가 그때 좀 인기가 좀 있을 때는 많이들 이용을 하더라고 또. 지금은 아파트를 경매를 하는 이유는 어떤 입장으로 들어가는 거냐면 그 뭐라고 그랬어요. 예. 경매를 내가 비싼 걸 싸게 사는 게 아니고 경매로 바닥 시세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바닥 시세를 최대한. 그래서 어 떨어지지 않는 거. 떨어지지 않으면 그걸로 뭐 좀 근데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어느 정도는 올라간다라는 거죠. 약간의 올라가는 건 느낄 수 있어요, 경매로 사시면. 하지만 경매 물건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물건이 나올 확률이 적다. 아 그래서 내가 일반 아파트를 살 때 경매 시장을 보는 거는 일반 아파트를 살 때 이게 거품이 있나 없나 요런 걸 판단하기 좋은 거죠, 조급하지 않게. 여기는 객관적인 자료가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간혹 내가 원하는 아파트가 눈에 띌 때 그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람이? 흥분하죠? 흥분하면 안 돼요. 흥분하면 지는 거야, 거래에서는. 그럴 때 예 자제할 수 있게 그때 상담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자제할 수 있게. 제가 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 컨설팅과 마케팅의 차이. 내가 상담을 했는데 흥분이 돼. 그것은 마케팅을 당하신 거고 내가 상담을 했을 때
진정이 될 때 그게 컨설팅을 받은 겁니다. 네, 마케팅과 컨설팅의 차이는 내가 상담을 했을 때 흥분되냐 흥분하지 않냐에 따라 결정이 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유명한 얘기였었는데 예, 제가 최초로 했었던 이야기예요. 이거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예, 딱 차이가 그거더라고. 예, 마케팅과 컨설팅의 차이. 예, 돈을 받고 안 받고 뭐 무료 컨설팅 해준다잖아요. 예, 무료로 해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컨설팅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마케팅은 하는 놈을 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를 위해서. 제가 지금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지금 유튜브에서도 보니까 아까 제가 요즘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 어 이런 진보 진영의 이제 뭐예요? 있었는데 한번 다시 한번 그러니까 앞에는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 광고를 하면 사람들이 안 보니까 이거 시청자분들께 AI와 관련한 종목들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고 아직 오르지 않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게 받지 않은 종목 계속해서 시도하고 따라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왜 그러냐면 첫 앞에부터 예를 들어서 증권 리딩방이다 뭐 이런 자식들이 예전에는 유튜브로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했는데 사람들이 내성이 생기고 거부하니까 앞에다 뭘 깔아요? 영청래 지금 법사위원장의 지금 이제 어떤 국회 청문회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을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뒤에다가 그죠? 주식 리딩방 광고를 한다고요. 이렇게. 예? 이게 제가 지금 서두 이야기했지만 똥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뭐 주식 리딩방이라고 그랬으면 아예 듣질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똥이 문제가 아니라 된장이야 틀림없이 된장인데 이게 상한 거란 말이에요. 똥은 아예 안 먹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문제예요. 그런 게. 그래서 제가 특히 진보 진영에서 부동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고 실질적으로 그들은 뭐냐면 부동산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네들 어그로 끄는 데 관심 있는 거지 진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멘트냐?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한 정책 욕을 먹은 이유가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쉽게 봤거든. 저 새끼들이 하는 게 이렇게 잘못됐으니 이것만 바꾸면 돼. 이런 식의 예? 부동산은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네, 오삭진 명지대교 제가 요 에서 이런 얘기 못 들어봤죠.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그 글쎄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모자를 쓰고 오늘 예. 가발을 딴 데 벗어놓고 왔어요. 더워서 여름에 가발 쓰는 거 힘들어요. 털모자잖아, 털모자. 겨울에는 진짜 따뜻해서 좋아요. 여름엔 힘들어요. 그래서 어제 너무 땀을 흘려가지고 샤워하면서 벗어놓고 왔어. 씨. 예. 한동호 씨도 아마 에어컨 없는데 다니기 힘들 거예요. 예. 더군다나 뭐 양복 입고 가발 쓰고 열 무진장합니다. 우리 몸에 열이 제일 많이 나는 데가 머리인데 겨울에는 진짜 따뜻한데 여름에는 아주 뭐 고통스러워요. 뭐 그렇게 하고 쓰고 다니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너무 놀리지 말고. 그죠? 예. 아니 그렇잖아. 여자들 뭐 속눈썹 한 거 가지고 놀리거나 여자들 화장하고 눈썹 그리는 거 여자들 눈썹 그리는 거는 당연한 거고 뭐 남자들이 가발 쓰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본인들도 뭐 눈썹 지고 다니던지 예? 이게 대머리들의 특성이 있잖아. 예? 예. 장모님들이 좋아하잖아요 대머리들은. 예. 자, 남성의 상징이죠. 남성 호르몬의 상징인데 대머리들이. 우리 한동훈 씨 더운데 고생하시고 그래도 뭐 야 벌써 우리 나이가 이제 법무부 장관도 나오는 나이가 됐으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